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과 신종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너무나 유명하죠. 학교 안에서의 공교육 역시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꿈의 토양이 되기 위해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되는데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또 꿈을 키워주는 꿈의 학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꿈의 학교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마을의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학교 밖 교육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을 때 꿈의 학교는 좀 더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배움은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지난주에 저희가 꿈의 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수원 청소년 의회 등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봤는데 저는 정말 공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최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왜 우리가 밖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죠. 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의 지점이 생겼어요. 진짜 학교 그 자체가 꿈이 학교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또 마을 학교입니다. 마을 학교는 또 어떤 개념일지 진짜 궁금한데 어떻게 대표님 한번 마을 학교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이 교육이잖아요. 네. 그 미래교육 역량을 얘기를 할 때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꼽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그 가운데 사실은 가장 삶에서 가깝게 접근성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소통 능력을 키워나가고 아까 말한 꿈의 학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마을에 있다라는 것이 마을 학교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마을 학교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누구나 다 만들 수 누구나 있죠. 다? 네. 누구나 학교입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함께? 학교. 네. 선생님, 이 마을 학교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전 사실 와닿진 않거든요. 감히 누구나 가능한가요?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이제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어른들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요거는 찾아가는 꿈의 학교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초중고 학생 누구든지 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대상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운영도 하고 그리고 참여도 할 수 있는 학교가 꿈의 학교입니다. 최태성 선생님도 찻꿈 만들 수 있어요. 찻꿈. 예, 역사 바로 알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예, 예. 네, 한번 제가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한번 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찻꿈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예. 아마 되는구나. 예. 이런 마을 학교에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꿈의 학교는 정말 다양한 주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꿈의 학교가 사실 실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목공 꿈의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연극, 영화, 뮤지컬, 그리고 게임 메이커 꿈의 학교도 있고요. 드론을 하는 꿈의 학교도 있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만꿈은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고, 찻꿈은 이제 지역사회, 마을에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꿈의 학교라고 한다면 또 닷꿈? 다 같이 더불어 하는 학교는 이제 지역 기관이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 찻꿈이나 닷꿈의 경우에 지역사회 또는 기관의 참여도 얼마나 활발한지 궁금하거든요. 김 과장님. 네네. 찾아가는 꿈의 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워크숍을 운영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마치 그 왜 그런 장면 보셨죠? 말이 우리에 있는데 탁 열면 팍 질주하고 하는 거. 이거 과장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놀라웠고요. 인문, 사회, 뭐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약 10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 그 비율이요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경쟁을 해가지고 1,000명 진짜요? 1000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꿈의 학교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뭐 열정이면 열정, 전문성이면 전문성 진짜 빠지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가 청소년 단체도 이제 꿈의 학교에 참여할 텐데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우주 소년단 이런 청소년 단체까지 이제 하게 되면 그 참여가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아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예. 둘러봤는데 사실 매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다 교육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딱 느낌이 딱 오는데 안경 끼고. 오늘 이상하게 뭔가 이분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 지금 자꾸 지금 제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학교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시는데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아, 저는 본업은 도예가입니다. 봐요. 아티스트. 네. 그러면 오늘 나오신 게 혹시 그 마을에서 이 꿈의 학교 뭐 이런 걸 혹시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본업은 도예가인데 오늘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 꿈의학교 꿈꾸는 도자 예술가의 교정으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도자 예술가 학교. 네. 야, 명칭도 되게 멋진데 멋지네요. 실제 도예가로부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예. 너무 궁금하네. 알록달록 단풍이 물든 평택의 한 공원. 아침부터 마을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여기 왜 모인 거예요? 지금 에코티어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6조로 나누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 친구들은 숲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적성과 특기를 찾는 마을숲 탐험가 꿈의 학교 학생들인데요. 생태교육 연구소를 운영하는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숲속 지도를 보고 숲속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 수행하는 에코티어링 수업. 퀴즈부터 사진 찍기 미션까지 15가지의 미션이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2시간.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미션, 맹꽁이 찾기. 얘들아, 맹꽁이가 뭘까? 이건 두꺼비 아니야? 이거 두꺼비 같아? 그럼 1번으로 할까? 아니야, 2번. 2번. 몇 번이에요? 나도 모르겠네. 2번인가? 2번. 다음 미션은 숲속에서 놀기. 우와. 아이들이 숲에서 네, 노는 로망인데, 법도 나 저런 거 해보고 배우고 싶은데. 좀 더 자연과 친해지도록 하기 위한 미션인데요. 이건 나뭇잎. 그 다음은 나뭇잎이 필요한 미션. 얘들아, 와. 일로 와. 사진 찍자. 나도 볼래. 그럼 됐다. 어디? 이렇게 나와. 잘 나가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안 나왔어요.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법을 배우고 몰랐던 지식을 깨닫는 아이들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재밌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숲속에서 하는 미션을 끝낸 뒤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친구들.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이번엔 아주 특별한 식물을 만든다고요? 식물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물. 그치, 물하고 또 햇빛도 필요하지. 네. 재활용 컵에 식물을 심어주고 완성된 화분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해주는데요.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키우는 이 화분을 밀폐 테라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이제요 뿌리로 물을 빨면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증산작용으로 계속 수증기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물이 순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자연의 순환 원리를 쉽게 이해했다는 친구들. 꿈의 학교를 통해 또 하나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저기 상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제 꿈의 학교마다 이제 일정하게 교육 일정이 나옵니다. 1년짜리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한 뭐 학기짜리도 있고 다양한.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마을숲 탐험가 꿈의 학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름만 꿈의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접 와서 해보니까 진짜로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면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가 있고요. 탐험가의 꿈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꿈의 학교를 찾아가 볼까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방. 아기자기한 도자기가 가득한 이곳이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저녁이 되자 하나둘 찾아오는 아이들. 모두 꿈꾸는 도자 예술가 학교 학생들인데요. 일주일에 2번 도자기에 관심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이곳으로 모인답니다. 여긴가 보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라고 하시니까 도예 공방인데 저희 학교라는 게 굉장히 낯설긴 하네요. 이게 원래 낯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 모양 만들 거거든? 자, 이 어떤 모양 같으니? 밥그릇. 밥그릇이야? 그러니까 사발 모양이라고 하지. 선생님은 마을에서 활동 중인 도예가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꿈의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상했던 것들을 완성하도록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따라서 하는데 여기는 직접 체험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여기가 되고. 도자에 대한 원리부터 제작 기법까지 다양한 도예 교육을 받는 아이들. 각자 단계에 맞춰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살짝 들어. 그렇지. 거기 딱 넣어. 잘 만들었다. 약간 미끄러지긴 했어도 잘 만들었다. 수업을 할수록 아이들의 실력도 쑥쑥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며 도예가의 꿈도 키우고요. 문화와 예술을 접하면서 미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뿌듯함이 있었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합작해서 창작 활동도 하고 같이 즐겁게 하는 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도자는 마을에 판매하고 모인 수익금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기부한다는 아이들. 마을 안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도 경험합니다. 꿈의 학기를 계기로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손으로 아주 작지만 소소하지만 그런 노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꿈꾸는 도자예술가 학교처럼 용인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수업하는 꿈의 학교는 무려 48개. 마을과 학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을의 낙후된 공간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학생들. 도자기 벽화를 만들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저에게 꿈의 학교란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자기도 만들면서 되게 즐겁게 놀 수 있어서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제 진로나 제 취미, 제 성향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약간 마치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하는 그런 활동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밖 학교, 꿈의 학교입니다. 정말 꿈의 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저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경험이 결국은 자기의 꿈, 진로 이런 것에 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나 그렇죠. 많다는 게, 보면서도 이게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는데, 연구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주제를 다 꿈의 학교로 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꿈의 학교입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꿈의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 저렇게 많이 있네요. 이웃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되고 또 배움을 도와주는 곳곳의 현장들이 정말 많다. 이런 느낌이 전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배움터죠, 뭐. 이게 보시면서 저거 당연한 걸 왜 이렇게 나 놀라지? 뭐 이렇게 지금 모시는 거죠, 지금? 너무 신기하네요. 사실 이렇게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새로운 그러니까. 그 교육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 좀 궁금한 게 네.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원래 어렸을 때 꿈은 미술가이면서 교육자였긴 했는데요. 그 어렸을 때 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특히 도자를 한다니까 주위에 만류도 많으셨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름 재밌게 이 도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그 어렸을 때 항상 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위에 어른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이거는 나름 제가 이제 환원을 해야 되는 뭐 일종의 뭐 책무도 있다 생각하여 그 지역에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 포국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마을 이장님, 그리고 어머니 반분대 분들, 그리고 뭐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학부모 대표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꿈의 학교를 제안해 주셔가지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3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도자의 기술과 기법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판을 깔아주는 역할 정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학생들 지금 25명이라고 했나요? 네. 이게 거의 한 반인데 사실 학생 한 명 이게 상대하기도 쉬운 게 아닌데 안 힘드세요? 포고교육협의체 운영분들이 조금 약간의 갈등은 물론 있었죠. 하지만 아주 건전한 갈등이라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이를테면은 그 마을 분들이 우리 학교를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는구나 하는 부분에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그 정도 어려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고 이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 꿈의 학교 얘기하면서 약간 그 운영상의 어려움을 좀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 주 동안 좀 검토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학관님께서. 네, 대체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꿈의 학교는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자율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규범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찰하면서 다시 그 새로운 계획을 하는데 선순환해야 되는데 이런 그 자율성이 단숨에 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꿈의 학교의 가치나 철학을 나누고 저렇게 도자 꿈의 학교처럼 좋은 꿈의 학교의 사례들을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뭐 지원하면서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몇 개 꿈의 학교가 있는 거예요? 모두 합하면 약 1,900여 개가 됩니다. 1,900여 개요? 네네. 아니 다 못 보겠네. 좀 둘러볼까 했는데 그렇게나 많아요? 네. 의외로 그 공공기관에서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또 전액 기부해서 또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는 이제 청소년 단체들이 한 200~300여 개 꿈의 학교를 또 이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900개 학교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학교들의 공통된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꿈의 학교는 이런 학교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특징은 특정한 형식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고정된 틀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학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외동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타심도 배우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사소통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꿈의 학교는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공교육의 학교에서 부정적인 평판을 얻은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의 학교가 다른 학교 학생 또는 나이가 다른 학생들과 주제로 만나다 보니까
보니까 새로운 평가나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스티그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꿈의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게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대표님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 200여기로 시작했는데 지금 뭐 1,900여기라고 하니까 제가 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 이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양적 성장인지 질적 성장인지 솔직히 궁금은 하거든요. 네, 6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평가들이 이제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6년 가지고 저는 아직도 양적 성장은 줄곧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양적으로 성장을 시키려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또 그 일을 수행할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열정을 뒷받침할 조직과 제도와 이런 게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도입과 성장과 뭐 이렇게 일정한 안정기를 거쳐서 후퇴기 뭐 이렇게 큰 흐름으로 뭐든지 보면 현재 꿈의 학교는 저는 성장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육 에너지를 하나로 마을로 또는 교육과 마을을 연결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전무후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6년 만에 2,000개 이거는 세계사에서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적 성장이 눈부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고 또는 새로운 대안교육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꿈의 학교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 18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모가 엄청나네. 우리 보니까. 이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그 정도 예산을.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한 학교당 약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약 2,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들어갈 꿈의 학교도 학생들에게도 약 500만 원.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꿈의 학교가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재정 지원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질적으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박인범 선생님 보시기에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꿈의 학교 이제 6년 동안 많은 어떤 양질의 성장을 갖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제 마음껏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외형적으로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어른들도 아직까지는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맡겨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선입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학교 밖 학교이지만은 학생들이 학교를 대부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고 학교 밖 교육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을 때 꿈의 학교는 좀 더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